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한번 전주에 한번 와서 지금은 전주에 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고요? 전주 띵 하고 나타나죠. 네, 이 빨간 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제 위치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주시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북 전주시. 그리고 앞에 눈앞에 높이 저기 이게 전주 하면 이거 백제하고 우리의 수상국 시대의 견훤 왕부터 해서 백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원래 백제가 잘 알다시피 백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요건 안 돼. 예전에 백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는데 전주에 와가지고 후삼국의 도읍지인 견훤의 저기 도읍지인 이 전주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백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 강의는 백제 강의로 한번 가겠구나. 자, 백제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하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한 나라로 오잖아요. 정확히 따지자면 이게 좀 애매해요. 그게 왜냐면 고구려가 안시사성도 여기 있고 뭐 국내성도 여기 있고 수도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경선 여기잖아요. 우리의 국경선이 여긴가? 여긴가요? 여긴가? 여기죠 지금. 여긴 북한이죠. 이게 국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누가 세웠고 누가 뭐시겠고 이게 애매한데, 그냥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백제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백제가 백나라와 제나라가 이게 저기 합성된 나라라고. 옛날에 우리 잘 알다시피 고구려를 갖다가 원래 여기가 다 이쪽 일대 땅이 다 거의 대부분이 부여였어요. 그냥 고구려보다 더 컸어요. 똑같고 얘기해서 해동성국 발해보다도 더 컸어. 부여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부여가 굉장히 적은데, 근데 부여가 굉장히 큰 이게 위쪽까지 고구려고 발해 땅보다도 더 넓은 나라였어요. 뭐 동명왕 뭐 부여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 양반이 원래 노예였는데 유목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복을 당하자면 애들이 끌려가면 노예예요, 바로. 근데 노예 애가 너무 능력이 특출난 거야. 특히 활을 너무 잘 쏴. 옛날에는 활을 잘 쏘면 부족을 세운다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징기스칸하고 약간 비슷하죠. 활을 잘 쏘면.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부여를 세웠고, 나중에 이거 너무 멀어지니까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가 우리가 잘 알죠, 주몽이. 근데 주몽이 연타발하고, 연타발은 돈이 많은 상인이고 주몽은 산적이야. 산에 박혀 있는 부여 왕자 출신이고 궁에서 세력 다툼으로 쫓겨난 산적이야. 근데 나중에 같이 이제 합해가지고 주몽은 군대를 갖고 있고, 이제 연타발 이쪽 소소노 이쪽 연시 가문은 이제 돈을 갖고 있어. 돈과 군대가 만나야 국가를 기본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다 알다시피 연타발이 세우지만 어떻게 돼요? 연타발이 거의 세우다시피 하지만 이제 군인 애들한테 뺏겨요.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요. 연타발의 딸이 누군가 이제 소소노입니다. 그때 소소노 남편이 있었고, 소소노 남편이 상단의 호위무사 대장이었거든요. 상단에.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전쟁 중에 전쟁을 많이 치러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단 같은 거 하다 보면 산적이나 마적하고 싸움 하다 보면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소소노한테는 이제 과부가 된 소소노한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네. 비류와 이걸 해야 하나?
비류와 네, 온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여기서 더 이상 뭐 깊게 설명 안 해도 이제 감이 다 오시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비류는 네, 동백제를 세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에서 알죠. 네. 그리고 온조는 서백제를 세웁니다. 이게 동로마와 서로마국이 비슷해요. 이게 바다를 저기 가운데 두고 발달한 게 로마예요. 지중해라는 저기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렇게 물자와 군대가 다 이동을 해요. 걔네들은 상공업도 오고 옛날 로마가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잖아요. 마치 황해를 갖다가 점령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네, 백제라는 나라예요.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여기 신의주 있잖아요. 여기 압록강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왜냐면 여기가 겁나게 시끄러운 동네야. 이쪽으로 압록강 왔다 갔다, 위에 있는 저기 그 상인이나 마족 애들이 일로 왔다 갔다 해. 배 타고 또 해적도 일로 왔다 갔다 하고, 겁나게 여기가 그 마의 삼각지대예요. 마의 삼각지대. 여기가 마의 삼각지대. 정확히도 이제 나중에 이게 마의,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역 루트 삼각지대예요. 마의 이제 저기 삼각지대라고. 여기가 겁나게 여기가 시끄러워. 여기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해적들이 겁나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압록강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요쪽이 다 숨기가 좋아. 산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겁나게 돌아다니면서 해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상단들이 가다가 많이 호위무사들이 죽어요. 그러면 저기 소선호 남편도, 아니 소선호 남편 마적한테 죽어. 마적하고 싸우다가, 이게 상단 지키다가. 여기가 저기 이게 삼각지역이에요. 이제 연타발 집안이 이게 무역상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저기 정략 결혼을 해서 주모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생각지도 못한 예전에 유리라는 이제 저기 왕자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추몽이 이제 원래 그 저기 애가 없었어. 주몽한테는. 우리가 고주몽 고씨 아니어서 참고죠. 원래 주몽도 아니에요. 추몽이에요. 활추자에 꿈몽자 해가지고 추몽이에요. 그 추모대왕이라고 해요. 왜 추모대왕이라고 하냐면, 활추자에다 모자가 예전에는 모계 사회적이 약간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이런 종교나 이런, 이게 어머니의 신, 이게 대자연의 어머니의 신 같은 거를, 이게 탱그리 신도 비슷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신을 모시는 게 굉장히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에 대한 걸 갖다고 해서, 원래 추몽인데 추모대왕이라고 해요. 나중에 원래 우리가 알기는 고주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주몽 아니에요. 원래 추몽이에요. 활추자에다가 꿈몽자. 근데 나중에 이게 국가를 세우면 뭔가 이게 창업한 초대 태조의 그 고구려를 세운 태조의 위대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추모대왕이라고 해요. 뭐 대자는 왕 중에서 크다니까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고, 왜 몽이 왜 모자로 왜 불리게 됐냐? 예전에는 어머니에 대한 신이 있어요. 대자에는 어머니의 신이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그 당시에 이걸 갖다가 애니미즘이라는 게 샤머니즘적인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그 신성함을 이게 국가의 그 초대 저기 태조한테 그걸 결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고려는 추몽이라고 안 해. 원래 이름 추몽인데 추모대왕이라고 해요. 모가 이제 어머니 모자. 그래도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저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선호가 나중에 이제 유리의 왕한테 주니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원래 비류한테 첫째 자기의 아들인 주모한테는 아들이 없어서, 이게 추모대왕한테는 추모한테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인 비류가 그걸 이끼로 그걸 다 정략 결혼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다 약속을 했었어. 연시 가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구려가 이게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연시성이 이게 대부분 조정에 다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왕도 연씨 집안이 다 왕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씨 집안의 왕이라 해서 중원에서는 연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연나라와 이게 고구려 이게 지리하고 그 뭐냐 이게 연대를 보면 안 맞아. 아구가 당연하지. 연나라가 고구려인데 뭐 우리가 보면 연나라 위에 고구려가 있어야 하는데 고구려 이상해. 뭐가 안 맞아. 역사가 아구가 이게 연나라 이게 중원에서는 고구려를 갖다가 고구려예요. 원래 이름이 고구려도 아니야. 구려예요. 나중에 이제 고려라는 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후대 옛날 옛꽃잘 사가지고 해가지고 고구려라고 한 건지 원래 그 당시 구려예요. 고리 그냥 고리예요. 고리가 이제 저기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 금속 구리 청동 구리. 그래가지고 토소노가 어떻게 오냐 그래가지고 저기 연나라가 우리가 중원에서 알고 있는 연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리고 자 저기 제나라가 백제예요. 자 그 설명 어떻게 해요? 왜 백제 왜 중원에서는 왜 백제로 않고 왜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소선호가 창건을 해서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데 여기에서 해적들이 겁나게 왔다 갔다 해. 이 압록강 주변으로 여기에서 이제 마적들하고 해적들하고 산적들하고 여기 산적들도 있어. 산적들하고 마적들하고 해적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겁나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이 압록강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를 다 휘젓고 다녀. 근데 해적들이 움직이는 자리하고 상단이나 군대가 움직이는 그 저기 자리 그 길하고 다 똑같아. 그 자리가 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의 삼각지역이라고요. 여기를 통과하기 힘들어요. 왜? 해적들이 여기서 다 털어먹거든. 카리브해 해적보다 더해 여기는. 그러면 마적이 해적이 되고 해적이 산적이 되고 산적이 해적이 됐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짓을 거기서 해. 그럼 상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상하이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해안선 따라왔다면 보통 여기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요 마의 삼각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상단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거제도를 통해서 여기 일본으로 이제 이게 상단이 이렇게 가 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마. 이게 무역 루트길이에요. 이 길을 확보한 사람이 이게 옛날 장보가 이 길을 갖다 다 통일을 해버려. 해적들을 다 싹 통일을 해버려요. 해적들을 쓸어버려 아니요. 해적 왕이 돼요. 장보가 해적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해적 왕이 되니까 얘가 장보가 나중에 얘가 나중에 장보고 따로 할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소선호가 여기를 갔다 오니까 여기를 갖다가 저기 같은 나라로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압록강 주변에서 여기가 해적들의 완전히 저거기 때문에 이게 왕래가 안 돼. 요 일대를 이 바다 일대를 왕래가 안 돼. 그 당시에 해적이기 때문에 다 뒤져 가다가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보니까 네 이쪽에다가 이제 국가를 세워요. 국가를 여기서 해가 산둥만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해안에 있는 항구를 기반으로 한 무역 저기 국가예요. 그 페니키아하고 비슷해요. 페니키아도 다 이게 한반도에 나가서 이게 다 세운 그게 국가고 저기 무역 국가인데 나중에 페니키아 강의를 할게요. 이게 제나라고도 비슷해요. 페니키아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로마 제국 있고 동로마, 서로마 있잖아요. 이것도 다 비슷하게 이게 여기에서 다 이게 나온 거야 대부분. 이게 국경선이 거의 이렇게 돼. 국경선이 그 당시에는 뭐 개념이 별로 없었어 이게. 딱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쪽은 여기 거의 이제 저기 마적들이 있기 때문에 못 먹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일대에서 여기는 쪼맨해 그냥 그 안은 아예 못 들어가. 요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바깥쪽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만 저기 이게 백제예요. 그럼 안쪽은 뭐냐고 그러면 거기는 완전 딴 나라. 이름도 나라가 틀려. 완전 딴 나라예요. 거기는 그냥 아예 백제하고 상관없는 딴 나라예요. 여기는 백제니까 요만해. 근데 여기 요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쪽에 있는 황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이 압록강 여기를 점으로 기점을 해서 요 서해 바다를 기점을 해가지고 요쪽 일대를 갖다가 여기가 제나라. 그리고 요 일대를 갖다가 백나라. 외자예요. 외자로 이제 한 거야. 원래 중원 국가는 여기도 외자로 써요.
아이 그 뭐 고구려 구리 그럼 구리라고도 막 구리는 투자잖아. 이제 구리는 우리 나잖아요. 그래 나중에 세운 나라가 고구려 구리의 국가 구리가 금속이잖아요. 구리의 국가를 다시 계승해서 세운다고 한 나라가 어떤 게냐 해동성국 발해 해동성국 발해도 있는데 그 나라를 다시 계승해서 한 나라가 네 옛날 이제 그 한자로는 옛날에 구리가 금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세금자 해가지고 금나라가 세워집니다. 네 금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자 골 때리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저기 뭐냐 저기 뭐 금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왜냐면 국가가 하게 되면 나중에 국가 역사적인 게 이게 다 그 국민들이 이주해가지고 이쪽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저쪽 나라 사람은 다 옛날에 그 고구려의 후손들이야 다 결론은 다 맞아. 다 원론적으로 볼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백제예요. 그냥 나중에 저기 연나라하고 하여튼 이게 중원에 있는 연나라하고 이게 중원에 있는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제 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요. 그 제 나라가 없어져요. 진나라 전에 어떤 나라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래 연나라 고구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산둥방도 거의 여기 베이징 이쪽으로 황하강이 흘러요. 그럼 여기 이거 왜 또 늘어나냐? 여기는 이제 저기 고구려가 먹고 그래 고구려 땅이 이제 넓어진 거야. 제 나라 여기 저기 연나라가 여기까지 먹고 이제 이쪽은 그 당시에 중원에 있던 딴 나라가 이제 뭔가 둘이 합동해가 제 나라를 갖다가 협공해서 이게 먹은 거예요. 그래 제 나라가 멸망을 해요. 왜 백제라는 국호가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래 나중에 이게 근초고 왕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백나라라고 했다가 이게 나중에 근초고 왕 때 여기 무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황족이 여기 이제 제 나라 황족들이 어떻게 사냐면 얘네들이 해적으로 된 거야. 해적질을 해먹고 살아. 황족들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황족들이 싸움을 잘해. 얘네들 이제 무술 같은 거. 제 나라 황족애들이 나중에 어떻게나 해적 상단을 꾸려요. 그래가지고 해적이 돼. 그 나중에 근초고 왕이 이게 세력에서 이게 이제 밀려나요. 어디에서 이게 그 왕조 이게 백나라 이게 왕조 이게 정권 싸움에서 밀려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했다가 이게 상인으로 살아요. 근초고 왕이. 소금 장사로 살아요. 옛날엔 소금 장사는 국가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황실 사람 아니면 아예 손을 못 댔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품목이었기 때문에 논하는 장사였어. 그래서 백나라 황실 사람은 근초고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네들을 만나요. 제 나라 말망한 제 나라에 저걸 갖다 원래 백나라와 제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옛날 동로마하고 서노마 같은 약간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 얘네들 갖다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잠깐 여기를 갖다 근초고 왕이 나라를 차려. 옛날에 제 나라를 딱 산둥반도 요 정도 산둥반도 딱 여기가 요새 지역이 있어요. 딱 어딘가 여긴가 그 산맥이 갈라진 데 가서 이렇게 산둥반도 거기까지 해가지고 제 나라를 잠깐 찾아요. 그 제 나라를 잠깐 찾아요. 이게 근데 잠깐 찾았다가 여기 다시 뺄게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그 해적한테 이게 제 나라를 줬다가 나중에 해가 이제 뺏기면서 다 도망와요. 네네네. 여기 옛날 드라마 한 장면 생각나기도 하죠. 예,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쫓겨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제 나라를 세웠고 백나라가 있다가 여기 다시 뺏겨가지고 오니까 이 국호를 갖다가 우리는 한 형제의 나라이다. 백나라와 제 나라 한 나라이다. 그래서 국호 이름을 어떻게 했냐. 여기 황족들이 이제 여기 쫓겨나와서 한동반에서 네. 먼저 기본 백나라와 이제 뒤에다가 제자를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국호가 백제로 바뀝니다. 같은 백나라와 제나라 한 나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름이 이제 국호가 바뀌어요. 그게 언제 바뀌냐? 네, 근초고왕 때 바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연나라 제나라는 뺏기고 고구려 연나라가 어디까지 밀고 오냐면 예전에 백나라가 이 백나라만 드릴게요. 백나라가 딱 여기 쬐맨해. 요면해. 요
여기 딱 해안선 따라 여기 전주까지는 딱 여기까지 딱 들어와. 요 안쪽이야. 국경이 엄청 작죠. 이 뒤에는 완전 딴 나라야. 거기는 해안선 따라서 이게 항구 따라서 이게 발달한 무역 기반으로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백나라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네, 고구려가 이게 쳐들어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왕입니다. 남하정책. 그 장수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장수왕이 여기 한강까지 밀고 와요. 한강 옛날에 수도가 백나라 수도가 여기였어요. 지금의 평양이 백나라 수도였다가 이제 저기 근초광 때 여기가 뺏겼잖아. 한강까지 뺏긴 거야. 이제 고구려 여기까지 먹은 거야.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오냐? 얘네들이 여기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대동강까지 뺏겼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한성 있죠. 이게 이제 몽총토성자리, 거기가 한성자리예요. 그쪽으로 도망을 왔다가 나중에 또 뺏겨. 여기까지 고구려가 와가지고 뺏기니까 한강까지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오냐? 이제 이게 공주까지 와요. 공주. 왜냐면 공주가 금강 땅 안으로 굉장히 깊숙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공주로 이제 이전을 해요. 수도를. 그러다 공주가 이게 큰 수도로서는 여기가 식량도 수출하고 군인들 식량 같은 거로 조로 세를 하면 걷어서 이게 애들 군인이나 관료들을 녹봉을 줘야 하는데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거기는 완전히 그 산골짜기 완전히 협곡지형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평야 지역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익산이에요. 지금의 왕궁자리예요. 왕궁자리. 왕궁 금마. 지금 금마 왕궁자리 그 일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다시 이사를 와요. 백제가. 그럼 알다시피 전주하고 여기 금마 왕궁터 자리 거기가 바로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사평천에 보니까 여기 지금 익산에다 처음에 서울라 하겠어. 익산 자리에다가 지금 익산시가 아니라 왕궁터 자리하고 금마 자리. 거기다 옛 수도였기 때문에 백제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다 안 세워. 왜 안 세우냐?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는 그 외적이 여기 외부에서 쳐들어오잖아. 박아낼 수 있는 요충지가 아니야. 그럼 공주로 세우면 되잖아. 공주가 일단 그 당시에는 이게 거꾸로 옛날 신라 땅인데 거꾸로 금강 반대쪽으로 해서 군대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금강 하구 쪽에서 이렇게 군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통일 신라 때는 이게 한 나라니까 금강 상류부터 이게 백두대간을 넘어서 신라 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 이쪽은 그 샌드위치가 게 금강 상류 쪽, 금강 하류 쪽에서 같이 쳐들어오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그 지형이에요. 군사학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선택을 하냐? 예. 지금 우리가 보이는 여기 전주를 해가지고 전주 안쪽으로 해서 저기 송광사 소양에 있는 완주군 소양에 있는 송광사 그 자리에다가 이제 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이 이제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전주시 여기로 현재 여기 전북 도청 자리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나중에 왕이 세 번째 왕이 바뀌면 그때 이제 이쪽으로 그 천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홍익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왜 백제에 대한 그 백나라와 제나라와 고구려에게 백제에 대한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건 디테일하게 나중에 따로 강의하고요. 일단 전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강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백제에 대해서 백제와 전주에 대해서 후백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